자, 경찰의 가장 주된 업무는 딱 읽어볼까요?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예요. 이게 가장 주된 임무예요. 가장 주된 임무입니다. 가장 주된 임무. 자, 두 번째, 세 번째 임무는 여러분들 이론서에 이제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뭐 범죄 수사, 뭐 세 번째, 뭐 서비스 업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요게 이제 가장 주된 업무인데요. 우리 경찰의 업무를 좁게 봤을 때의 경찰의 업무다. 협의의 경찰권이라고 그래요. 자, 뭐라 한다? 경찰 업무를 좁게 봤을 때. 여러분, 요게 명령 강제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명령 강제야. 치안 유지고. 여러분들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치안 유지 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를 수반한다. 좁게 봤을 때 경찰 업무지요. 그래서 이 업무를 뭐라 합니까? 협의의 경찰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경찰의 업무는 명령 강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 자, 2번, 3번, 2번에 뭐 있습니까? 수사가 있고, 범죄 수사가 있고, 3번에 서비스 업무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넓은 의미가 되겠죠. 자, 넓은 의미 뭐라 합니까? 우리가 광우의 경찰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런 임무를 자, 해양경찰은 이제 모든 임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임무는 반드시 어디에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했죠. 실정법에. 자, 여러분들 그 페이지 아래에 자, 실정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양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자, 어디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실정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 자, 그 실정법이 첫 번째 뭐 정부조직법은 여기서 빠지고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해양경찰법, 해양경비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등의 자, 해양경찰의 임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거 봐야 됩니다. 자, 법령마다 어떤 임무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우선 간략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해양경찰법 옆에다가 조직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해경법은 조직법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자, 경비법 있죠. 그리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우리 경직법이라 합니다. 약칭 경직법이라고 그래요.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이들은 우리가 자, 작용법이랍니다. 자, 여기는 자, 조직법은 조직의 근간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조직 설치에 대한 근거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가 대강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조직의 근간이 되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조직법이고 해양경찰의 조직법은 무슨 법이에요? 해양경찰법이에요. 자, 작용법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작용법은 해양경찰의 실제 임무. 자, 실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 근거법을 작용법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구분해 보자면 자, 조직법은 조직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 자, 작용법은 해양경찰 실제 임무의 수행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작용법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는 해양경찰의 대강의 모든 임무가 어디 명시되어 있어요? 해양경찰법에 크게 명시되어 있고 모든 임무가 그리고 각 임무별로 세세한 임무는 어디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작용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령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해양경찰법 제14조의 1을 보면요. 자, 해양경찰이 이런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수색구조, 연안구조, 교통관리, 항로표지관리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경호경비, 대간첩, 대테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자, 해양경찰은 범죄 예방 진압 수사도 수행을 하고요. 자, 3번에 자, 정보 수집 작성 배포도 하고 4번에 오염 방제 예방 업무도 수행합니다. 그리고 5번에 자,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본 거예요. 포괄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해양경비법 나오죠. 자,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임무를 상세하게 기술한 거예요. 상세하게. 아주 일부만 상세하게 기술한 겁니다. 어떤 임무의 한정에서? 경비 업무의 한정에서. 그게 바로 경비법이에요. 자, 이 경비 업무가 여러분들 위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해양경찰법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자, 경호경비 대간첩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어때요? 해양경찰의 임무 중에 일부죠. 그죠? 자, 이 일부의 업무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해놨다. 그럼 무슨 법이 되는 거야? 작용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양경비법에는 자, 주로 이제 경호경비에 관한 업무만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은 자, 해양에서 경호경비 대테러와 관련하여 1번부터 6번까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범죄 예방, 자, 수안자원, 동그라미 보호, 자, 대테러 대간첩, 해양시설 보호, 5번에 항행 보호, 자, 6번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여기까지. 자, 주요 키워드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 보호죠. 우리 경비 업무가 보호 업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양에서의 자, 경호 경비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이 작용법적인 근거가 뭐가 되겠다? 바로 경비법이 되겠다.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실 이제 육상경찰의 작용법인데 해양경찰도 동일하게 작용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우리 해양경찰은 사실 특수합니다. 자, 육상에서도 업무를 펼치고 해상에서도 업무를 펼칩니다. 해양경찰의 업무 범위는 정말 다양합니다. 해양과 관련돼 있으면 해양경찰이 맞습니다. 해상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은 또는 이제 이런 경호경비 사건은 당연히 해양경찰 쪽이 되지만 자, 해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육상으로 도망쳤어요. 누구 관할일까? 해양경찰의 관할이 됩니다. 자, 해양을 통해서 밀수 위반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는 누구 관할일까? 해양경찰 관할이 됩니다. 아무리 육상에 마약이 있다 한들.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양경찰의 업무는 해상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어디서 수행한다? 육상에서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해상에서 업무 수행할 때는 경비법에 의거해서 업무 수행을 하고, 자, 해양경찰이 또 육상에서도 업무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육상에서 업무 수행할 때는 주로 이제 뭘 가지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토대로 이렇게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수하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법령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 가장 큰 틀이 됐고. 자, 넘어가서. 자, 중요한 건, 자, 7페이지부터입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주된 업무라고 그랬죠. 그죠? 자, 하나씩. 자, 그러면, 자, 요 세 개 키워드를 좀 알아야겠다. 그렇지 않아요? 자, 안녕이 뭐고 질서가 뭐고 이제 위험이 뭔지 좀 알아야 되겠죠. 자, 페이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7페이지 메뉴에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공공의 안녕이 뭔지, 7페이지 아래에 공공의 질서가 뭔지, 자, 다음 페이지에 자, 또는 3번에 자, 위험이 뭔지 명시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공공의 안녕이란 자, 성문법적 개념이 된다. 성문법적. 여러분 간략하게 자, 성문법과 자, 불문법을 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나라 이제 성문법 중에서 이제 가장 최상위법을 자, 헌법이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가지 3세트가 있다고 했죠. 3종 세트. 자, 의회에서 법을 만들면 법률. 그 밑에 이제 대통령이 만들면 시행령. 그 밑에 이제 총리나 부가 만들면 시행규칙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따위는 자, 모두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문법적인 구범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죠. 자, 불문법이란
자, 문서가 아니하다. 문서가 아닌 법을 바로 이제 불문법이랍니다. 이거는 예시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판례. 자, 문서화되어 있습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죠. 아니, 여러분들이 그 문서화되어 있다는 건 종이를 말하는 게 아니야. 물론 이제 판례가 종이는 있죠. 종이는 있는데, 자, 정형화되어서 법 체계로 만들어졌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죠? 자, 그리고 자, 조리. 자, 조리는 일반 상식을 말합니다. 자, 법에 근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세상 살아가다 보면 법에 근거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법관들이 뭐에 기초해서 판단해요? 법관들의 일반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죠. 그게 바로 이제 조리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불문법적인 근거가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녕이란 뭘 말합니까? 자, 성문법적인 근거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안녕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의 이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 잘 읽냐라는 거예요. 평안. 평안을 의미합니다. 평안. 여러분들 인사할 때 뭐라 합니까? 안녕하죠. 그 안녕이에요. 자, 요 안녕이라는 의미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르고 사용했지만 잘 있냐라는 의미예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시냐? 잘 계시냐라는 의미예요. 자, 평안이라는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성문법적으로 즉 우리나라 법 체계가 잘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안녕이라는 표현은. 잘 유지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안녕의 개념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표를 볼게요. 첫 번째, 자, 법질서의 불가침. 자, 두 번째, 자, 국가 불가침. 자, 세 번째, 자, 개인 불가침. 이 세 가지 개념을 포함해서 우리는 안녕하냐라 말합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나라가 잘 있냐, 나라가 평안하냐라고 있을 때 법이 잘 있어야 되겠죠. 자, 법 체계대로 잘 유지되는 상태가 바로 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질서의 불가침. 자, 불가침이라는 표현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불가침. 침해받지 않는 상태. 자, 그리고 자, 국가가 침해받지 않아야 되겠죠. 국가가 지금 위협받는 상태입니다. 안녕하냐 할 수 있어요? 없겠죠. 국가가 잘 있을 때 자, 안녕하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개인이 잘 있을 때 이것도 안녕하냐 할 수 있겠죠. 자, 개인이 침해받지 아니한다. 불가침이라는 표현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국가 불가침, 개인 불가침, 마지막으로 자, 법질서 불가침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은 자, 법질서 불가침은 자, 안녕의 1요소입니다. 우선 법이 잘 정돈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침해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 법질서 불가침이 안녕의 1요소다. 이것만 알아두면 돼요. 자, 요거는 순서는 따로 없어요. 뭐 2요소, 3요소 순서 따로 없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개념 보겠습니다. 자, 자, 기억. 죄송합니다. 자, 기억에. 자, 법질서 도나미. 자, 안녕이란 자, 법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동그라미 쳤죠? 자, 법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 자, 니은에. 자, 개인의 권리 법익에 자, 불가침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했죠? 침해받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침해받지 아니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자, 기억과 디귿은 사실 똑같은 거예요. 자, 기억에서 말하는 법 질서는 뭘 말한다? 성문법적인 규범에 침해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디귿. 자, 리을 내려와서 자, 이 안녕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이제 미리 설명드렸지만 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까지 포함하는 자, 이중적인 개념을 말한다. 자, 개인도 안녕해야 되고 국가도 안녕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을 겁니다. 자, 첫 번째 1요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의 일요소가 뭔지는 알아야 돼요. 자, 안녕의 일요소는 뭡니까? 법질서의 불가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법질서의 불가침이 뭔지 보겠습니다. 우선 자, 우리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공법. 두 번째 사법. 사법. 자, 공법은 자, 국가와 자, 개인을 규율하는 법령입니다. 국가와 개인을 규율하고 있어요. 국가와 개인을 규율하고 있다. 자, 형법단을 말합니다. 자, 개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자, 누가 처벌합니까? 국가가 처벌하죠. 그러죠? 이거를 바로 이제 공법규범이라고 그래요. 자, 사법은 자,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령을 규율해 놓은 게 바로 이제 사법이랍니다. 사법. 자, 얘는 자, 민법 따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령 아까 이제 형법에서 이제 개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처벌받는다. 그 개념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자, 사법적인 개념에서 자, 층간소음이 있거나 자, 개인 간의 자, 채무 관계가 있어요. 자, 층간소음은 자, 윗집 개인 대 아랫집 개인 간의 관계죠. 그죠? 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자, 뭘 근거로? 민법을 근거로. 가령 자, A와 자, B 사이 간의 채무가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안 갚아요. 자, 뭘 근거로? 자, 민사소송을 토대로 청구를 하겠죠. 자, 개인 대 개인 간의 법을 규율하고 있는 게 바로 사법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요 공법도 잘 있어야 되겠고 개인 대 개인 간을 법을 규율하는 사법도 잘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이제 둘 다 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는 게 자, 공법 규범이 자, 침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권을 바로 투입해야 됩니다. 자, 공법 규범이 침해받았을 때는 그게 이제 바로 범죄예요. 여러분 형법에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규정돼 있어요? 범죄에 관해서 규정돼 있죠. 자, 공법 규정이 침해받았다. 어떻게 된다? 자, 경찰권 바로 자, 투입 가능하다. 자, 그러나 자, 사법 규범이 자, 침해받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 자, 경찰권은 자,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 자, 경찰권 투입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자,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자, 최종적인 판단은 자, 민사소송에 의해서 어디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자, 법원에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공공의 안녕 질서 위험을 이제 들어가면서 자, 안녕이 뭔지 보자 그랬죠. 자, 안녕 1요소가 뭐였습니까? 자, 법질서 불가침. 자, 2, 3요소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있을 뿐, 그리고 1요소만 있을 뿐, 2요소, 3요소는 없다 그랬어요. 자, 국가 불가침, 개인 불가침. 그럼 이제 우리 법질서라면 크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자, 뭐 공법과 사법. 자, 공법도 불가침의 대상이고 사법도 불가침의 대상이다. 자, 개인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또 개인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공법은 어떤 개념이다? 자, 국가와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다. 자, 사법은 개인과 개인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론서 보겠습니다. 자, 공법 질서 불가침에서 기억해. 자, 공법적 질서에 대한 침해. 침해는 자,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밑줄. 그래서 즉각적으로
경찰권 개입이 허용된다. 자, 충분히 이해하겠죠? 자, 공법 질서 불가침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권 개입 바로 해야겠죠. 자, 자, 또는 위험만 존재해도 침해가 아닌 이번에는 위험이죠. 단순 위험. 자, 위험의 개념 뒤에서 배울 겁니다. 어떤 이제 침해가 발생하기 위한 가능성 따위를 우리가 위험이랍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돌이 안 떨어졌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라죠? 위험한 상태라죠. 돌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상태라죠.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의 존재를 말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기억에서 주요 키워드는 침해였단다면 니은에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위험이죠. 위험만 있다 하더라도 바로 경찰권 개입은 가능하다. 자, 사람이 마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려고 다리 난간에 밑에 매달려 있어요. 어떤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죠. 자, 누가 출동합니까? 경찰이 됐든 소방이 됐든 출동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경찰권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밑에 이제 사법질서의 불가침. 자, 기억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경찰 공공의 원칙입니다. 자, 경찰은 누구를 위해 사용된다? 공공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요. 자, 사적인 일은 자, 누구한테 맡긴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자, 똑같은 말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므로 자, 이 기억을 풀이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경찰은 개인을 위해서 경찰권 발동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 되겠죠. 자, 기억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은을 다시 이제 풀어서 오면 자, 경찰은 이런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경찰권 개입은 어떻게 된다? 제가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그랬죠. 자, 밑줄 보충적으로 개입이 허용된다.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잠정적인 조치에 그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잠정적인 조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윗집 아랫집 간에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했어요. 자, 누군가 경찰에게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신고한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이 와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조치예요? 서로 간에 좀 양보하면서 삽시다. 자, 누굴 잡아가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잠깐의 중재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잠정적인 조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윗집 아랫집 간의 분쟁은 결국 누가 해결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어디 가서 법정 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줄 최종적인 조치는 어디에서 한다? 여기서 안 나왔네요. 자, 최종적인 판단은 법정 가서 해야 됩니다. 즉 경찰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려와서 밑에 이제 두 번째 개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국가불가침이죠. 자, 세 번째 개인불가침이죠. 자,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또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은. 거의 똑같은 개념들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국가불가침의 기억. 자, 경찰은 사회공공과 관련하여 자,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 국가는 국가기관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이번에 자, 경찰기관은 국회, 정부, 법원, 자치단체 등 동남아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를 보호해야 된다. 자, 똑같은 표현이죠. 자, 기억, 니은 사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내려와서 밑에 디귿에 자, 경찰관청 또는 다시 이제 행정관청 또는 자, 경찰 활동에 자, 중대한 방해는 자, 국가기관에 대한 방해가 있습니다. 자, 국가를 침해한 것이죠. 그죠? 자, 그럴 때는 밑줄 위험으로 간주돼서 범죄가 될 수 있겠다. 자, 우리 통상 이름 뭐라 그러죠? 공무집행 방해죄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리얼에 자, 국가기관의 기능 보호를 위한 자, 경찰 활동은 즉 간단히 얘기하면 자,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 활동은 자, 밑줄 가벌성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가벌성 범위가 뭘까요? 자, 벌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가벌성 범위랍니다. 벌을 줄 수 있는 범위를 가벌성 범위라고 해요.
자, 이걸 쉽게 풀이하면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제한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그죠? 자, 벌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이거 이제 가벌성의 범위에 국한된다라는 표현을 풀이해 볼게요. 가벌성의 범위에 국한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벌을 줄 수 있는 상태여야 제한된다. 그 상태로 제한된다. 즉, 벌을 줄 수 있는 그 한계 내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근데 이제 국한되지 않는다는 어떤 표현입니까? 벌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도 넓힐 수가 있다. 자, 옆에 화살표. 예방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가벌성 범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자, 처벌 가능한 범위가 아니더라도 경찰 활동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자, 리을에 있는 내용이 미음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즉, 가벌성 범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기본적인 경찰 활동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국민의 기본적 범위는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 괄호 예방적 차원으로 경찰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여러분들 그냥 의미 정도만 잘 이해하면 돼요. 자, 내려서 밑에 자, 개인적 법익의 불가침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자, 경찰은 자, 인간의 존엄성, 명예, 생명, 건강, 자유 아주 기본적 존엄이죠. 기본적 가치입니다. 자, 기본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와 자, 최근 들어서는 밑줄 자, 무형의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 자, 무형의 권리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자, 뭐 있었습니까? 지적재산권과 같은 자, 무형의 권리. 자, 지적재산권 우리 뭘로 수부합니까? 뭐 특허 따위 내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무형의 권리가 되겠다. 자, 자,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을 규율할 때는 어떻게 한다? 경찰의 조치는 잠정적인 보호에 그친다 돼 있죠. 자, 표현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면 자, 개인의 법익 구제에 대한 내용은 자, 잠정적 보호에 국한돼야 되고 자, 최종적인 보호는 어디서 한다? 법원에서 한다. 자, 또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니은 해석이 가령 틀린 선지. 자, 개인적 법익의 보호는 자,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에서 한다. 맞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요? 틀린 표현이 되겠죠. 자, 내려와서 밑에 디귿.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개인 대 개인 간에 자, 법익 침해가 담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층간소음으로. 자, 개인적 법익이 침해당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제 경찰이 왔어요. 자, 무슨 조치? 자, 지금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잠정적인 조치에 그친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요 A 대 B 간에 이런 이제 그 사법적인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서로 자, 폭행까지 있었어요. 자, 폭행은 개인적 법익의 위반입니까? 공법 규범의 위반입니까? 경법 규범의 위반이죠. 자, 형법의 범죄, 폭행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경우는 자, 폭행까지 한 경우는 즉 자,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폭행까지 발생한 경우는 자, 개인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무슨 침해? 공법의 침해도 같이 동시에 발생한 사유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공법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개입이 돼야 되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본문에 자, 공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 경찰은 잠정적인 조치만 취해서는 안 되고 직접적으로 바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해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괄호에 뭐 뒤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자, 재량이 0으로 수축됐다. 자, 재량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재량이 0이 됐다는 얘기면 재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재량이 없다는 얘기면 뭐만 남아요? 의무만 남은 상태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이건 이제 비교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울 내용인데요. 자, 재량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A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를 재량권이 있다 표현합니다. 자, 기속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없어요. 자, 반드시 뭘 해야만 하거나 또는 반드시 뭘 안 해야만 하는 상태, 즉 의무만 남은 상태를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속 행위라 합니다. 그러면 자, 재량이 없다는 얘기는 뭐만 남은 상태예요? 의무만 남은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괄호에 재량이 0으로 수축됐다는, 자, 재량이 있다 없다? 재량이 없다. 즉 기속 행위, 즉 의무 행위만 남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경찰권을 개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된다? 경찰권이 바로 무조건 개입해야 된다. 의무만 남은 상태니까 우리가 이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됐다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여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안녕 배웠습니다.